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하고 흥미진진한 옛 이야기 한 자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과 선택,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야기꾼에게는 쌀 한 가마니보다 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조선 팔도에 유난히 장사치들이 많이 오가는 큰 길목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 주인 왕씨는 어찌나 욕심이 많고 신보가 고약한지 밥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도 주워 먹고 지나가는 개가 짖기만 해도 밥값을 내라며 호통을 치는 위인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왕씨는 주막 안방에서 오늘 번 엽전 꾸러미를 짤랑거리며 세고 있었고, 구석진 자리에는 옷이다 세진 가난한 선비 이씨가 시래기만 둥둥 뜬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온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덜커덕 열리더니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누더기인 한 늙은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배가 너무 고프다며 시주를 부탁했지요. 하지만 왕씨는 눈을 부라리며 재수 없게 웬 중놈이 와서 구걸이야 썩 꺼지지 못해 하고는 굵은 소금을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쫓겨나 비틀거리는 스님을 부축한 건 구석에 있던 가난한 선비 이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좁은 방으로 스님을 모시고 아껴두었던 국밥 반 그릇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스님, 가진 게 이것뿐이라 송구합니다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국밥을 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주막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 한가운데 기이한 물건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자개가 박힌 묵직한 돈괴였고, 다른 하나는 온몸에 옴이 올라 피고름이 흐르는 병든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밥값 대신 두고 가니 주인과 손님이 하나씩 나눠 가지시오라고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 왕씨는 쪽지를 다 읽기도 전에 번개처럼 달려들어 돈꾀를 껴안았습니다. 이건 내 집 마당에 있었으니 당연히 내 것이오. 저 더러운 개새끼는 당신이 가지시오. 왕씨는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왕씨의 횡재를 부러워했고, 냄새나는 강아지를 떠안게 된 선비 이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낑낑거리며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파고드는 강아지의 눈망울을 보고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나 나나 이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처지니 같이 살아보자꾸나. 선비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정반대로 갈라졌습니다.
왕 씨는 돈괴를 안방 깊숙한 곳에 모셔두고 혹여나 누가 훔쳐갈까봐 문을 겹겹이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괴를 열 열쇠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장장이를 불러 망치로 때려도 흠집 하나 나지 않았지요. 밤이 되면 괴짝 안에서 쓱 짤랑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와 왕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반면 선비 이 씨는 자신의 끼니는 굶을지언정 강아지에게는 쌀미음을 쑤어 먹이고 산에서 약초를 캐어 상처에 발라 주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이름도 복이라고 지어준 그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윤기가 흐르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길을 걷던 복이가 갑자기 멈춰 서서 앞발로 땅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천년 묵은 산삼이 뿌리째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산삼을 팔아 큰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왕 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욕심에 눈이 뒤집힌 왕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 돈괴가 꽝이고 저 개새끼가 진짜 보물이었어. 왕 씨는 용하다는 기술자를 불러 기어이 자신의 돈괴를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자, 이제 쏟아질 금은보화를 보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왕 씨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수천 마리의 독사와 구렁이들이 ጧ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쏟아져 나온 뱀들은 주막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독사에게 쫓겨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왕 씨는 산삼을 판 돈을 들고 고향으로 가던 선비 이 씨를 산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왕 씨는 다짜고짜 이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괴짝과 내 놈의 개를 바꿨어야 했어. 그 돈 내놓아. 그 개도 내 거야. 왕 씨는 선비를 밀치고 품에 있던 강아지 보기를 빼앗아 낭떠러지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선비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돈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그 생명만은 살려주시오. 하지만 탐욕에 눈먼 왕 씨는 선비의 돈꾸러미를 낚아채고는 강아지를 비웃듯 낭떠러지 아래로 던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왕 씨의 손에 들린 강아지의 몸에서 눈을 뜰 수 없는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은 순식간에 산 전체를 뒤덮었고 강아지는 허물을 벗듯 변하여 거대하고 위험 있는 황금빛 해태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러 내려온 산신령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해태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포효하며 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왕 씨는 털썩 주저앉았고 그가 소중히 끌어안고 있던 돈꾸러미는 순식간에 잿빛 돌덩이들로 변해버렸습니다. 해태는 벌벌 떠는 왕 씨에게 엄엄한 목소리로 꾸짖듯 으르렁거린 뒤 선비 이 씨에게 다가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고는 왕 씨가 버리고 간
흉물스러운 돈괴가 있던 자리, 즉 폐허가 된 주막터 아래에 진짜 금광맥이 흐르고 있음을 선비에게만 알려주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자리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선비 이 씨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예전의 마음을 잃지 않고 배고픈 과객들에게 항상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무료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는 언제나 황금색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지키고 있었지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다리를 저는 한 거지가 밥을 구걸하러 그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로 욕심쟁이 왕씨였습니다. 선비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가득 담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화려한 돈괴보다는 병들고 작아 보이는 생명을 택했던 선비의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을 부르는 열쇠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작고 소중한 것들을 한번 더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